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옹입니다. 자, 지금 뮤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EBS 게시판 앤드 카페에서 신청해주신 신청곡 김질솔님의 박보람의 해화동 나가고 있습니다. 응팔 그 OST라고 하는 곡인데요. 잔잔한 뮤직이 깔리면서 사연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원래 17년 동안 부산서 학교를 다니다가 가정일 때문에 고1 때 인천으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애매한 시기에 전학을 하게 돼가지고요, 부산에서 힘들게 사귀었던 친구들 떠나게 되고 인천의 한 고등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들끼리만 친하게 되고 또 친구들하고 사귄 게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집중을 잘 못해서 1학년 때 내신을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망치게 되었고요. 내 인생이 정말 꼬였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을 흐지부지못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좀 친구를 좀 사귀게 되고 어느 정도 인천에 좀 적응을 하게 된 시점에서 선생님 강의를 보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선생님이 미래가 얻은 저의 인생을 비춰준 한 줄기 빛이랄까. 정말로 선생님 강의를 보고 생명과학은 물론 다른 과목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2학년 내신 성적을 1학년 때와 비교해서 정말 많이 올리게 되었고, 고2 11월 모의평가 생명과학 1 만점을 받았을 때 정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 강의를 보기 전에도 다른 선생님들 EBS 강의를 자주 봤지만, 다른 선생님 강의는 한 개도 완강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 강의는 지금 나와 있는 EBS에 나와 있는 2014 수능 개념, 2016 수특, 그 다음에 수능 완성, 그리고 교과서 베이스 내신 특강, 골박생까지 완강을 하였고, 요즘 촬영하고 계신 지금 이 2017 수능 특강까지도 다 보았고 완강할 예정입니다. 선생님의 웃긴 얘기와 연관지어 설명하거나 단순 암기가 아닌 원리에 입각한 암기로 학생들을 더 기억에 잘 남도록 하는 매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완강할 수 있는 비결을 저의 또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 내는 특유의 목소리 이런 걸로 했네요. 참신하고 재밌게 또는 유치하게 또는 진지하게 강의하시는 모습이 정말 남달라 보였고, 그때 당시 왜 이런 명강의를 이제서야 보게 되었는가 하는 아쉬움도 들 정도로 선생님 강의는 대단했습니다. 자꾸 제 칭찬만 하니까요, 기분이 좋네. 자, 여튼 결론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나올 강의도 완강을 해서 수능 대박 꼭 이루겠습니다. 자, 지금 첫 사연이었습니다. 제 강의에 대한 칭찬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이제 멀리서 이제 전학을 와서 힘든 생활을 보내게 된 과정 속에서, 정말 힘든 시간 속에서 제 강의를 통해 가지고 공부에 흥미를 붙이고 성적이 올라가게 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지금 적어 주신 거예요. 이런 사연이에요. 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얼마나 제가 가슴이 지금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이거 말할 수 없는 그 벅차오름이 느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에게는 또 그 자칫 어두울 수 있는 그런 학교 생활들이 또 저의 그 유치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밝게 변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의 미래가 좀 더 밝아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밝아질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보람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신청을 해주신 우리 김질솔 님도 화이팅하고 꼭 수능 대박 내시길 바랄게요. 물론 지금 시청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 강의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들의 교재로는요 185페이지 피시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제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지금 도전이에요, 도전. 수특 역사상 가장 긴 강의. 아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지금 완강이 코앞에 있습니다. 알죠? 정말 제가 완벽한 하나의 작품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찍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좀 이 세균들이 들어왔네. 방심을 하는 틈에. 자, 185페이지에 에너지 흐름, 에너지 효율인데요.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산자가 이제 빛에너지를 받아
태양 에너지예요. 그렇죠? 태양 에너지. 빛 에너지를 받아가지고요. 그 빛 에너지 가지고 뭐 하냐 하면은 화학 에너지를 만들어요. 화학 에너지. 유기물. 그죠? 유기물. 그러면요. 이거 가지고 뭐 하냐면 자기들도 호흡을 통해서 써요. 그럼 호흡을 통해서 열 에너지로 사라지게 됩니다. 선생님 호흡을 통해서는 ATP도 만들고 열 에너지도 만드는 거 아닌가요? ATP도 결국은 열 에너지로 사라지게 돼요. ATP도 화학 에너지인 그 ATP도 결국은 쓰이면 열 에너지로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자의 모든 에너지가 상위 영양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일부만 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두세요. 됐죠? 그래서 1차 소비자, 생산자에서 이제 1차 소비자, 그 다음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생산자뿐만 아니라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전부 다 호흡이라는 걸 합니다. 당연히 화학 에너지가 이동을 합니다. 상위 영양 단계로 가는 건 화학 에너지예요. 이 화학 에너지를 받아서 자기도 호흡을 통해서 이제 열 에너지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생태계 내로는 빛 에너지 형태로 들어오는데 그게 화학 에너지 형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열 에너지로 사라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끊임없이 열 에너지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뭐 뜨끈뜨끈하지 않습니까? 체온.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에너지는요. 요건 다시 쓸 수 없는 에너지예요. 이거 다시 쓸 수 없는 에너지. 이 열 에너지는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에 뭐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끊임없이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돼요. 빛 에너지가 끊임없이 지금 들어와줘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는 흐른다. 에너지는 비순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 때 안정된 생태계일 때 안정된 생태계에서 지금 그린 게 뭐예요? 그쵸? 에너지량 피라미드입니다.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가면서 에너지량은 감소하게 돼 있어요. 안정된 생태계라면 에너지량은 감소합니다.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감소해요. 이건 반드시 안정된 생태계에서 꼭 지켜지는 것이니까 명심하세요. 알겠죠? 예외 없이 그냥 여러분들 에너지량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구나. 빛 에너지의 일부가 이동하고 일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니까. 그리고요. 개체수도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이렇게 개체수도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이고 생물량 또는 생체량이라고도 하죠. 생물량 또는 생체량도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여요. 이건 뭐 건조 중량, 저울에 올렸을 때 유기물 총량, 유기물량이니까 건조시킨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건조 중량. 됐어요? 자, 근데 이런 경우들은 예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안정된 생태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외. 자, 어떤 예외가 있을까? 어떤 예외가 있을까? 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산자의 개체수보다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더 많아.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요.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개체수 피라미드인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안정된 생태계야. 안정된 생태계. 자, 어떤 경우가 이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띵크를 해보세요. 띵크. 이거는 삼림 생태계예요. 삼림 생태계.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양수림이다 생각해 보세요. 천이가 이제 진행되는데 양수림. 즉 소나무 숲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소나무 숲. 여기가 소나무가 50그루가 있다고 칠게요. 50그루. 소나무 50그루. 됐어요? 그 소나무의 솔잎을 파먹고 사는 송충이가 10,000마리라고 쳐볼게요. 10,000마리. 그럼 송충이를 먹는 참새가 50마리. 그 참새를 먹는 송골매가 3마리.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본 거예요. 어때요? 삼림 생태계에서 개체수는 당연히 그죠? 1차 소비자보다 생산자가 더 적죠. 50그루니까 나무 개체수가 1차 소비자가 훨씬 더 많아. 그러나 에너지량 피라미드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에너지량 피라미드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되죠? 그쵸? 나무가 50그루밖에 안 되지만 나무 한 그루가 갖고 있는 에너지량은 엄청납니다. 나무 한 그루가 갖고 있는 에너지량은 엄청나.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량은 이만큼이야. 이만큼. 1차 소비자는 이만큼밖에 안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량으로 바꿔서 이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안정된 생태계인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런 경우도 안정된 생태계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역시 상위 영양 단계로 할수록 생물량은 감소하는 경향성을 나타내는데
근데 그것도 또 예외가 있어요. 예외. 즉 1차 소비자의 생물량이 생산자보다 더 큰 경우가 있어. 생산자보다 1차 소비자 생물량이 더 커요. 그다음에 2차, 3차. 자, 이런 경우도 안정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해양 생태계라고 해볼까요? 뭐 호수 생태계라든가. 자, 이건 뭐냐면요. 얘가 생산자가 누구냐면 조류예요, 조류. 식물성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이 생산자인데 얘네들의 생물량은 얼마 안 돼요. 보잘것없어. 뭐 무게 재봤자 얼마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저울에다 올려서. 그죠? 그러나 1차 소비자는 더 무게가 많이 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생태계가 유지됩니다. 생태계 평형이 파괴가 안 돼요. 왜죠? 그쵸? 이 식물성 플랑크톤은 끊임없이 분열을 해. 번식 속도가 상당히 빨라. 먹히고 해서 점점 얘네들의 생물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먹혀도 그대로, 계속 먹어도 분열, 번식 하기 때문에 이 분열 속도, 번식 속도가 얘네들을 능가해. 1차 소비자를. 그러니까 생산자는 계속해서 이 생산자의 위치, 생물량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줄어드는 거 아니야. 파괴되는 거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생물량 피라미드는 이렇게 나와도 안정된 생태계가 유지되는 이유는 생산자가 번식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에너지량 피라미드를 하나 또 그려볼게요. 에너지량 피라미드. 자, 여기 생산자인데요. 생산자의 에너지량이 같다고 치시고 요건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요건 1차 소비자, 요건 2차 소비자.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얘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초원 생태계고 둘 중에 하나는 삼림 생태계입니다. 누가 초원 생태계고 누가 삼림 생태계일까? 그쵸? 이쪽이 삼림 생태계야. 나무, 목재들, 나무들이 있는데 여기는 초원 생태계야. 차이가 뭐죠? 그쵸? 여기가 나무야. 나무에서 1차 소비자로 이동하는 에너지량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지. 왜? 나무까지 뜯어먹는 동물 본 사람? 초식동물인데 나무까지를 막 아구작 뜯어먹어. 부드득 아구작. 그런 동물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뭇잎이나 뭐 이런 거 좀 먹어줄 뿐이지, 열매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상위 영양 단계로 1차 소비자로 가는 에너지량은 굉장히 적어요. 이 나무에서. 하지만 풀들은 대부분 다 뜯겨. 풀들은 대부분 다 뜯어먹어. 그러니까 상위 영양 단계로 상당히 많은 양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챙겨주세요. 이런 경우는 조금만 가니까 삼림 생태계일 가능성이 높고 얘는 대부분 이동하니까 초원 생태계일 가능성이 높구나. 그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피라미드 보고 생태 피라미드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에너지 효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무슨 뜻이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감소합니다. 에너지량은 감소해요. 그죠? 에너지량은 감소하는데 그러나 에너지 효율은 증가해. 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증가하는 건 누구냐? 물론 생물 농축 정도 증가합니다. 생물 농축 정도가 증가해요. 근데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괄호 칠게요. 생물 농축이 뭐예요, 선생님? 중금속이나 농약이 생산자보다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 2차, 2차보다 3차 소비자로 갈수록 점점 몸에 더 많이 축적되는 거야. 이게 생물 농축이야. 왜냐하면 몸 밖으로 배출도 안 돼. 일단 들어오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금속이나 농약 같은 건 몸에 들어가면 배출이 안 돼. 분해도 안 돼. 반감기가 워낙 길어가지고 다른 물질로 분해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생물 농축이 되는 거죠. 최종 소비자가 많은 피해를 봅니다. 자, 에너지 효율이 상위 영양 단계를 할수록 또 증가합니다. 이게 중요해. 에너지 효율이 무지하게 중요해. 자, 상위 영양 단계를 갈수록 에너지량은 감소합니다만 에너지 효율이 증가해.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죠. 에너지 이용 효율이 증가해. 에너지 이용 효율은 또 어떻게 구한다? 전 단계가 지닌 에너지에서 얼마나 이동했는가. 현 단계가 지닌 에너지 곱빼기 100이야. 곱빼기 100. 이거 뭐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이게 다예요. 이게. 에너지 이용 효율은 전 단계 에너지 분의 현 단계가 지닌 에너지 곱하기 100. 이 에너지 효율은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게 다야. 그런데 이유가 뭘까? 즉
1차 소비자보다 2차 소비자가 에너지 효율이 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1차 소비자보다 2차 소비자가 에너지 효율이 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Why? 그 다음에 2차 소비자보다 3차 소비자가 에너지 효율이 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얘보다 얘가 에너지 효율이 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이 이유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지가 않아요. 자, 상위 영양 단계로 할수 에너지 효율이 커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유가 같지가 않아. 185페이지 맨 밑에 세 줄이 나와요. 자, 185페이지 맨 밑에 세 줄 있죠. 맨 밑에 세 줄. 이 세 줄을 읽습니다. 빨리. read! 읽어. 읽을 시간 줄게. 읽을 시간 주면서 남의 신청곡 나의 신청곡 나도 신청곡 띄울래. 핸데 아스트로나토 파리넬리 울게 하소서. 러시아 기오피안가 라두라조르테. 피디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네. 왜 저는 신청곡 안 해주세요? 왜? 자, 여러분들 세 줄 읽는 동안 제가 혼자 몸이 안 좋아도 떨 건 떨어야 되죠. 이 세 줄을 완벽하게 읽고 이해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안 들어. 대부분 이해했대. 물어보면 몰라. 그냥 읽어. 그냥 몸집이 커지고요, 뭐 영양가가 높아. 여기 있는 거 그냥 읽어. 자, 여러분들 읽는 거는 이해가 아니죠. 그걸 설명을 남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왜 1차 소비자보다 2차 소비자가 에너지를 클까를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차 소비자는 초식동물입니다. 1차 소비자는 초식동물이고 2차 소비자는 육식이에요, 육식. 당연히 3차도 육식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초식동물 체험을 한번 지금 해볼게요. 초식동물 체험.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식동물이라 가정을 하시고 하루 종일 5kg의 풀을 뜯어먹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5kg의 풀을.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 대학 축제에서 이제 보면 이제 뭐 잔디밭에서 주점하지 않습니까? 주점. 근데 주점할 때 이제 그 부추전이나 파전 그래서 이제 막 나오는데 안주로. 근데 부추 떨어지고 팥 떨어지면 뭐 잔디 뜯어다가 넣는다고 그러는데요. 몰랐어. 축제만 끝나면 왜 이렇게 잔디가 군데군데 없어지나? 왜 학교 때는 몰랐을까? 그쵸? 그때는 뭐 그냥 취해서 이게 잔디인지 부추인지 그냥 어차피 똑같은 생산자야. 풀이야. 좋아요, 좋아. 자, 그렇게 풀 뜯어 먹는 거야. 하루 종일. 잔디도 뜯어 먹고 나뭇잎도 뜯어 먹고 해가지고 5kg 먹었다고 칠게요. 생산자를. 오케이? 여러분들이 초식동물 체험을 한 거야. 그럼 다음날 똥량이 몇 킬로그램 정도 될까요? 그렇죠. 아시는 분들 있네. 거의 어바웃 5kg 나옵니다. 즉 우리는 그 많은 양의 풀을 먹고 대부분이 소화가 돼가지고 흡수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많이 이용 못해요.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풀 뜯어 먹는 거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몸에 이렇게 살로 이렇게 딱딱딱 저장하려고 그 풀에 있는 단백질들. 네, 결론적으로 초식동물은 이 생산자를 많이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반면에 육식동물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육식동물.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5kg의 등심을 먹었다고 칠게요. 고기. 와, 생각만 해도 흐뭇해? 자, 그러면요, 그 다음날 똥량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똥이 거의 안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그쵸. 고기는 대부분 단백질과 지방이기 때문에 분해돼서 흡수가 돼요. 내 몸에 흡수돼서 이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운데 어떻게 똥으로 나가? 그거 아까운 거, 그죠? 예. 즉, 초식동물 같은 경우보다 이 초식동물, 동물을 먹은 육식동물이 더 많은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때?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바로 영양가 차이예요. 영양가 차이. 초식동물이 먹는 음식보다는 육식동물이 먹는 음식이 영양가가 높기 때문에, 그쵸? 1차 소비자보단 2차 소비자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첫 번째 이유, 풀 먹는 것보다는 고기 먹는 게 더 많은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 버려지는 게 적기 때문에 많이 이용한다. 이런 뜻이고, 이 둘은요, 육식동물, 같은 육식동물인데 왜 에너지 효율 차이가 나느냐? 이건 몸집 차이 때문이에요. 몸집.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항상 퀴즈 내는 게 있습니다. 퀴즈.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인도에 가서 무인도에 이제 난파당해가지고 무인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거야. 근데 찾아보니까 이제 쌀 10가마하고 소 5마리랑 닭 10마리가 있는 거야. 자, 요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요렇게 있는 상황에서 구조대가 언제 올지 몰라. 구조대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엄청나게 오래 버텨야 돼. 이 무인도에서. 그럼 어떤 순서로 먹어야지 이 무인도에서 가장 오래 버틸 수 있을까? 끼룩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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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룩끼룩. 자, 어떻게 버텨야 될까? 설마 쌀부터 먹는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린다면요. 자, 이 같은 양의 생산자라고 칠게요. 쌀, 곡물이라고 칠게요. 여기는 소를 키워요. 소를 키운 다음에 사람이 먹는 경우고요. 여긴 쌀을 직접 사람이 먹는 경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오는 에너지량이 차이가 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채식주의자들이 이런 것 때문에 주장을 하는 게 세계에 굶어 죽는 아이들을 채식을 한다면은 많이 살릴 수 있다. 소를 키우고 그 많은 곡물들을 대평원에 있는 그 많은 곡물들을 키워가지고 소를 키운 다음에 소고기를 먹느니 그냥 사람이 직접 먹는 게 훨씬 더 에너지 차원에서는 유리하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 쌀에서 소나 닭을 통해서 이제 사람에게 오는 경우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상위 영양 단계로서 에너지랑 줄어들잖아요. 얘도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 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얼마 안 오는데 바로 우리가 쌀을 이용하면 많이 에너지가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중간 단계에서 쌀을 소모하는 소나 닭을 먼저 먹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랬더니 대부분 소부터 먹어야 된다는 거야. 물론 또 현명한 자들은 이러지. 닭의 배에다가 쌀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소랑 같이 백숙 골고루 편식하지 말고 먹어야 됩니다. 골고루 먹어야죠. 이런 친구들 있어요. 참 쓰담쓰담 해주는데 물론 편식하지 말고 고기만 계속 먹거나 쌀만 계속 먹으면 안 되니까 그건 좋은데 지금 버텨야 돼. 무인도에서 지금 오래도록. 그러니까 이 둘부터 먼저 지금 먹어야 되는데 소냐 닭이냐 이런 차원에서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돼요. 바로 이런 관점. 즉 이게 닭이고 이게 소예요. 여러분들이 소를 먼저 먹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이 먹으니까, 밥을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쌀을 많이 먹으니까.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나요? 그 쌀 먹은 게 몸에 축적될 거 아닙니까? 살로 될 거 아니에요. 소고기 살로. 알겠죠? 닭은 또 모이를 먹으면 닭살이 될 테고요. 그죠? 닭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얘도 한 그릇 먹고 닭도 한 그릇 먹고 소도 한 그릇 먹었다고 쳐볼게요. 같은 양을 먹게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여기 소나 닭이에요. 요 위치가 소나 닭인데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잃게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표면적이 몸집이 작은 게 더 커요. 얘보다. 아시죠? 이건 많이 배웠죠? 이건 수탁했죠? 저랑. 몸집이 큰 거보다 작은 게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커요. 그래서 열 손실, 에너지 손실이 더 많아요. 에너지 손실이 닭이 더 많은 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몸집이 작은 동물일수록 대사율이 크고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우리도 어린아이들 있죠? 애기들, 어린아이들. 이 맥박도 빠르고 체온도 높고 대사율이 커요. 에너지 소모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동물들도 그래요. 작은 몸집의 동물들이 맥박이 상당히 빠르고 몸이 뜨거워요. 40도 육박해. 뭐 병아리든 강아지든 뭐 약간 새든 간에 작은 몸집이.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열 손실이 많아서 그만큼 많이 방출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걸 아셨다면 여기서 닭이 더 많은 에너지가 손실되니까 그렇구나. 사람에게 오는 에너지가 적어지겠구나. 쌀을 가지고 닭을 키워서 사람에게 오면 더 많은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그렇지. 닭부터 먹고 그쵸. 그 다음에 소 먹고 그 다음에 쌀 먹고 이런 순서로 먹어야겠구나 라고 답을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게 이제 에너지 이용 측면에서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이제 논하는 것이고요. 여하튼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도 육식인데 얘는 소형 육식 동물이고 얘는 대형 육식 동물이에요. 이제 이해가셨어요? 소형 육식 동물은 그쵸. 몸집에 작으니까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커서 에너지량 많아요. 올라온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요. 반면에 대형 육식 동물은
그쵸? 올라온 에너지. 같은 고기 덩어리 먹었는데 그 중에 얼마 소모가 안 돼. 몸 밖으로 사라진 게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에너지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대형 육식동물이에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에너지 이용 효율이 소형보다 대형이 더 큰 이유입니다. 몸집이 커서 에너지 손실이 적기 때문이야. 이제 아시겠죠? 이 이유. 그렇다면 다시 한번 185페이지에 맨 밑에 세 줄을 read 해보세요. read. 러시아 기후변화. 좋습니다. 이제는 이해 갑니다. 맞습니까? 이제는 이해 가요. 그 이유. 되셨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제가 설명한 내용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생태계 평형 파괴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생태계 평형의 파괴? 예를 들어서 1차 소비자가 증가했다고 볼게요. 이게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했어. 1차 소비자가 쫙 증가해서 생태계 평형이 파괴되면 다시 회복돼야 돼요. 얘가 증가하면 초식동물이 증가했어요. 그럼 얘는 신나. 와우, 신나다! 그럼 당연히 얘도 신나겠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이런 식이 되겠죠. 자, 1차 소비자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치면은 그걸 먹는 뭐 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아니면 개구리라든가 굉장히 증가하겠죠. 그죠? 근데 먹이는 풀들은 감소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얘 감소하고 얘 증가했으니까 얘는 그쵸, 포식자가 증가하고 먹이가 부족하니까 다시 감소하게 되더라 이게요. 그래서 다시 감소해서 원위치로 회복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맨 밑에 그림 먹이 사슬에 의한 생태계 평형 유지 과정 아시겠죠? 자, 이제 기출문제 다시 보기 하고 이제 남은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기출문제 다시 보기 우리들의 교재 186페이지입니다. 자, 기억하에 A는 생산자, 그쵸?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나타낸 거예요. 그죠? 문제에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나타냈다고 그랬고요. 니은 2차 소비자 에너지율은 가에서보다 나에서 높다? 자, 2차 소비자의 에너지율은 보세요. 이 녀석이 얼마나 에너지를 이용했는가. 전 단계가 지닌 에너지 100분의 현 단계가 지닌 에너지 20 곱하기 100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이용할 수 있었던 게 100인 거예요. 100. 100 중에 얼마큼 이용했냐면 20만큼 이용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이만큼 이용할 수 있었는데 그 이용할 수 있는 150 중에서 15만큼 이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이용 효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20%, 얘는 10%이니까 얘는 틀렸네요. 디귿 감안하는 모두 상위 요양 단계로서 에너지량이 감소한다. 에너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고요. 넘겨주시고 드디어 187페이지. 187페이지. 좋습니다. 이렇게 인간 친화적인 문제인데요. 자, 철수는 뭐라고 그랬는가? 유기물 총량이에요. 생산자가 생산한 거예요.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맞죠? 식물의 호흡량은요. 총 생산일 순 생산일 뺀 값이 호흡량 됐죠? 너도 맞았어. 생장량은요. 순 생산일 피고 낙엽을 모두 아유 뭘 합해? 너는 아유 진짜 영수 틀렸어. 성이 이제 국시야 국시. 국영수. 국영수.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국영수 많이 했었죠? 예. 자, 아니 뭐 개인적으로 뭐 제가 과학 선생님이라서 국영수 과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질투를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소개말이 나오네. 좋습니다. 자, 영수는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영수는 순, 생, 고, 피예요. 순, 생, 고, 피예요. 물론 이제 고에다 낙엽량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저는 포함시켜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따라서 생장량이라는 거 요거 생장량은 순생산량에서 얘하고 얘를 빼면 돼요. 보사량, 낙엽량, 그다음 피식량 빼면 돼요. 알겠죠? 따라서 영수 빼고 3번 답 2번 들어갑니다. 너무 쉽네 너무 쉽네. 이게 총생산량이고 순생산량 뺀 요거 호흡량이고 순생고피 피식량이고 기억은 생태계에 존재하는 유기물과 무기물의 총량이다. 무기물이 왜 나옵니까? 유기물량이에요. 생산을 누가 해? 생산자가 하지. 식물이 뭘 생산해? 무기물을 생산해?
아니죠. 유기물을 생산합니다. 유기물을 생산해. 유기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니은은 호흡량이다. 니은은 그렇죠. 호흡량 되겠습니다. 니은. 네. 아, 이거 핸드폰 이거 거울 있어요, 거울. 여러분들 보여드릴까요? 자, 디귿. 디귿은 1차 소비자가 섭식하는 양과 동일하다. 그쵸? 피식량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가는데요. 이동하는 양인데 1차 소비자가 이만큼을 섭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섭식량하고 같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생산자의 피식량은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 됩니다. 섭식량입니다. 3번 탄소순환 땡그라미 쳐주시고요. 대기 중에 CO2가 들어오는 건 생산자, 그 다음에 소비자, 얘는 사체 배설물 분해자 이렇게 되죠. 됐죠? 생산자에서 이제 배설물 나오는 거는 요건 배설물은 check it out. 알겠죠? 이상하잖아. 생산자가 배설을. 좋습니다. 기억 A에 속하는 생물의 예로 버섯이 있다. 버섯은 생산자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분해자에 속하는 거예요. 분해자. 알겠죠? 버섯! 분해자. 기억 틀렸고요. 기억 과정에서 탄소는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한다. 그쵸? 요건 이제 무기물. CO2는 무기물. 세포업을 통해서 나올 때도 무기물인데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할 때 당연히 유기물 형태로 이동합니다. 유기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비자가 여러분들 이제 식물 먹을 때 뭘 섭취하는 거야? 유기물. 우리 소비자 먹을 때도 유기물.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유기물. 냠냠냠냠 유기물. 즉 화학에너지. 됐죠? 유기물 또는 화학에너지. 화학에너지도 써주세요. 니은 맞고 디귿. 니은 디귿 과정에서 모두 열이 방출된다. 호흡이에요. 호흡. 요것도 생산자의 호흡, 소비자의 호흡, 분해자의 호흡, 열 발생합니다. 발열 반응이에요. 호흡. 그 다음에 이건 연소, 호흡. 좋습니다. 다음에 4번 들어갑니다. 자, 질소순환 땡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뭐 요거 글씨 없어도 요거 지워도 돼요. 알겠죠? 지워도 된다. 이렇게 지워도 된다. 됐죠? 왜? 분해자가 분해를 하면 동식물들 분해하면은 냄새 나는 아우 냄새! 이거 냄새 맡아봐. 아우 냄새! 냄새 나는 거 얘가 되고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제가 푸는 거예요. 그러면 아질산균에 의해서 아질산이온, 그 다음에 질산균에 의해서 질산이온, 그 다음에 이온에 헤어지셔서 다시 탈질소작용. 기억은 탈질소 세균에 의한 탈질소작용. 이건 니은은 공중방전에 의한 질소고정. 뭐 이런 거죠. 예, 이제 뭐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죠. 기억부터 디귿까지 모두 세균에서 일어난다. 자, 그러면 또 확인 들어갑니다. 기억은 탈질소 세균에 의한 탈질소 작용이고요. 니은은 공중방전이야. 요것 때문에 틀렸어. 이거 세균 아니고 공중방전의 질소고정이고, 디귿은 질소고정 세균에 의한 질소고정이야. 질소고정 세균에 의한. 됐죠? 네. 그래서 니은 때문에 틀렸고, 니은 리을 과정은 질소고정 과정이다. 리을 과정은요, 식물이 NH4 플러스를 이용하는 거니까 얘를 이용해서 뭐예요? 식물이? 그렇죠. 단백질과 핵산을 합성하는 질소 동화 작용을 하죠. 그죠? 얘를 이용해가지고 식물이. 그래서 질소 동화 작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건 틀렸고. 디귿 식물이 직접 이용하는 질소의 형태는 NH4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다. 그쵸? 이렇게 화살표 딱 보시면 쪽쪽쪽쪽 빨아들이는 거. 얘하고 얘하고 이온들. 그죠? N2를 직접 이용을 못하니까 이온 형태로 해서 물관을 통해 쪽쪽 빨아들이는 거야.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디귿만 맞게 되는 거고요. 넘겨주세요. 평형 상태에 안정된 미줄쫙. 평형 상태에 안정된 미줄쫙. 자, 이런 문장 상당히 중요합니다. 평형이 파괴된 미줄쫙. 뭐 이렇게 되든 평형이 안정되든 그걸 꼭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자, 기억 바로 문제 갈게요. 물질과 에너지는 모두 이 생태계에 순환한다. 에너지는요, 들어오면 열에너지, 빛에너지가 들어와서 화학에너지 형태로 이동하고, 화학에너지, 여기 화학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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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에너지. 이건 이제 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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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에너지 하고 열에너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빛에너지. 됐죠? 호흡을 통한 열에너지, 생산자의 호흡을 통한 열에너지, 1차 소비자의 호흡을 통한 열에너지, 2차 소비자의 호흡을 통한 열에너지, 분해자의 호흡을 통한 열에너지. 나머지는 화학에너지. 됐죠? 에너지는 열에너지로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순환하지 않습니다.
니은 육식동물은 1차 소비자에 해당한다. 1차 소비자는 초식동물이잖아요. 초식. 네. A가 B, C, D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10가지 합쳐줘야지 A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A 두론 거 가지고 결국 사라지잖아. 두론만큼 사라져야 되잖아. 두론, 이 생태계 내에 이 생태계 두론만큼 사라져줘야 되는데 사라지는 건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10 이것까지야. 2라고 하면. 됐죠? 네. 그래서 당연히 요게 없으니까 당연히 요게 없이 크겠죠? 됐죠? A 이꼬로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는 지금 뺐으니까 A가 더 커야 되는 거고요. 6번 평형상태 안정된 미줄쫙. 평형상태 안정된 미줄쫙. 자, 요게 이제 생태계 내로 들어오는 비드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에너지. 그럼 얘는 생산자가 되고요. 얘는 소비자가 되고요. 얘는 분해자가 됩니다. 그러면 20이 들어왔어요. 전체 20이 들어와서 생산자가 열에너지, 호흡을 통해서 소모한 열에너지 A예요. 확인하세요. 플러스 소비자가 호흡을 통해서 방출되는 열에너지 B 플러스 마지막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자에서 방출되는 호흡을 통해서 방출되는 열에너지 D. 됐습니까? 이거의 합이 20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20만큼 들어왔으면 20 나가야 돼요. 20 나가야 되니까 A는 10이 되겠죠. A는 10. 됐죠? 그 다음에 6 들어왔으니까 나가는 것도 합이 6이 돼야 돼요. 2하고 4가 되겠네요. B는 4. 그 다음에 여기 분해자를 보시면은 C 들어오고 E, D 나가는 거고요. 여기 사체 배설물 보면은 들어온 게 4, 2, 2야. 4, 2, 2가 들어왔어. 그럼 나가는 건 8이 되죠. C, 좀 쉬었다가 8. 알겠죠? C,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8. C는 8입니다. C는 8이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D는 약간 8이니까 8 들어오고 2 나가지. 8 들어오고 2 나갔어. 그러니까 8 들어왔으니까 2 나가고 6 나가야 되죠. 들어온 게 8이면 나가는 게 8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6이 되죠. 6. 간단해요. 에너지 평형이라는 건 들어온만큼 나가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들어온만큼 나가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어디 A, B, D를 구해볼까요? 그렇죠. 합이 20이 되는군요. 기억. 생산자는 기억이 됩니다. 니은. 에너지 효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 즉 생산자가 20만큼 갖고 있었어요. 빈에너지로부터 20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6만 이용한 거예요. 얘가 6. 그죠? 그러니까 6이 있었으니까 6이 나간 거예요. 합이 6이 나갔어. 4하고 2. 됐죠? 곱하기 100. 됐습니까? 예, 맞고요. 디귿 에너지량의 크기는 A가 제일 크고 C, D, B. A, C, D, B! A, C, D, B! 7번 평형상태에 안정된 생태계 미줄쫙. 평형상태에 안정된 생태계 미줄쫙. 자, 하나는 에너지량. A와 B는 각각 에너지량 피라미드와 생체량 피라미드 중 하나다. 에너지량 땡구라미, 생체량 땡구라미 쳐주세요. 자, 단위를 보시면은 딱 답이 나오죠. 1제곱미터당 g이라는 얘기는 양을 얘기하죠. 생체량. 생체량은 건조 중량이에요. 생물의 유기물량. 요거는 1년에 1제곱미터당 얼마의 에너지를 생산하느냐. 에너지량이네. 줄이라든가 칼로리라든가 이게 에너지 단위죠. 뭐 단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찾는 거 뭐 어렵지 않죠. 예. 자, 그 다음에 뭐 기억은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생체량 또는 현존량, 생물량 같은 단어예요. 알겠죠? 니은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25%다. 에너지 효율 구하게 되면 이제 에너지 쪽으로 와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니까 그쵸?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600분의 48이 되겠죠. 600 중에서 48만큼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25% 아니에요. 600분의 48 곱하기 100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 써달라고요? 600분의 8 곱하기 100. 6, 8에 48.
됐죠? 네. 그 다음에 디귿. B에서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증가한다.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예. 에너지량 감소합니다. 상위 영향 단계로서 에너지량 감소해요. 예. 쉽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본 개념을 확인하는 거야. 자, 8번. 자, 이번 강에서는요. 6번에다가 좀 살짝 별표해 주시고요. 8번에다가도 별표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6번과 8번과 그리고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미리 190페이지에 3번에다가도 별표 쳐주세요. 3번. 그 다음에 굳이 또 하나 고른다면 하나 더 원하신다면 5번도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5번도 5번 191페이지 5번. 자, 여러분들, 자, 이 문제는 생산자 3차 소비자 있을 때 없을 때 기업과 니은 생산자의 개체수를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생산자 1차 소비자이고 1차 소비자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그 다음에 3차 소비자. 그죠? 그러니까 A, B를 찾아라 이거야. 누가 2차 소비자고 누가 1차 소비자인지, A하고 B가 각각 기업과 니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걸 찾아라 얘기야. 단, 얘가 있을 때 없을 때, 3차 소비자가 있을 때 없을 때.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느냐? 일단은 기준을 잡으세요. 기준. 자, 여기가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가 있다고 쳤을 때, 자, 있을 때가 기준인 거야. 빨간색이 기준이야. 됐죠? 있을 때를 기준 잡아라. 오케이? 있을 때를 기준 잡고 얘가 이제 없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각각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면은 포식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A 입장에서는 신나는 거야. A 입장에서 신나. 증가하겠죠. 우와, 신난다! 얘가 없으니까 신나죠. 그러니까 얘가 많아지면 당연히 얘는 줄어들겠죠. 포식자가 많아지니까 얘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얘가 줄어들면, 그쵸? 1차 소비자가 줄어들면 풀들, 생산자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따지셔가지고 해주시면 돼. 봐봐, 생산자 증가했죠. 네, 비교하시면 증가했고. 그 다음에 B하고 B. 증가한 게 2차 소비자가 되고요. 증가한 게 2차 소비자가 되고 감소한 게 1차 소비자가 되는 거야. 자, 얘는 증가했죠. 증가한 게 몇 차 소비자가 된다고요? 그렇죠. 2차 소비자. 증가한 게 2차 소비자고요. 그 다음에 감소한 게 1차 소비자인 B가 되는 거야. 감소했잖아요. 그죠? 1차 소비자인 B가 되는 거야. B, 얘는 A. 물론 이렇게 파악해도 됩니다. 상위 영향 단계로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개체수는 줄어드는 경향성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자보다 1차 소비자가 줄어들고 그거보다 또 적어요. 개체수니까. 됐어요? 이렇게 빠르게 찾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은 B다. 그죠? 기억은 1차 소비자인 B에 해당합니다. 니은 독립 영향이다. 아니죠. A나 B, 즉 1차나 2차 소비자는 소비자. 독립이 아니라 종속 영향이에요. 얘네들은 종속 영향이야. 디귿 평형 상태에서 니은이 유입되면 평형 상태에서 어디 보자. 2차 소비자가 유입돼. A가 유입됐다. 니은이 유입됐다는 얘기는 얘가 많아진 거야. 평형 상태에서 얘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많아지면. 얘는 신나지. 3차 소비자 완전 신나고 얘는 감소. 얘는 증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평형 상태에서 니은이 유입되면 얘가 유입되면 생산자의 개체수는 그쵸 일시적으로 증가하겠죠. 왜? 얘가 먹는 이 녀석 B가 줄어드니까 생산자는 증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자, 이제 3점 테스트 들어갑니다. 자, 그림은 어떤 식물군지 몇 시간에 따른 생산량과 소비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각각 거기 이제 조건대로 여러분들 그냥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저랑 이제 개념 공부를 탄탄히 한 분들이시라면 기억이 총생산량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거기가 이제 나온 것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는 거니까 순생산량이 되겠죠. 순생산량. 그 다음에 순생산량은 그 다음에 피 됐죠? 이만큼이 생장량, 그 다음에 이만큼이 고사량, 또 낙엽량도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이만큼이 피식량 됐죠? 피 합치면
순생산량. 이만큼이 순생산량 되겠죠? 자, 기역은 니은 플러스 디귿의 관계가 성립한다. 기역은요, 니은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만큼은 니은하고 디귿, 이만큼에다가 디귿 요만큼 합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니은에다가 호흡량을 합해야 됩니다. 알겠죠? 순생산량에다가 생장량을 합한다고 해서 예, 총생산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은 순생산량이다. 그렇죠? 니은은 순생산량. 디귿, 리을은 생장량이다. 리을은 고사량 낙엽량입니다. 고사량 낙엽량. 디귿은 생장량이고요. 알겠죠? 이미 우리 그래프 다 통째로 외웠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알겠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콩과 상호작용하는 세균이니까 이거 질소 순환에 관련된 뿌리혹 박테리아 뿌리혹 박테리아 내용 읽어보세요. 자, 무엇과 무엇을 주고받는지를 잘 보세요. 콩 지우고 그 다음에 뿌리혹 박테리아 뿌박 지우고 얘는 독립영양이고 얘는 종속영양이고 얘한테 질소화합물 NH4 플러스 주고 얘한테 유기양분 주는 거야. 유기양분. 오케이?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주는 건 콩과 식물이야. 뿌리옥 박테리아는 무기양분을 줘. 얘한테 무기양분. 얘 무기물이야. 무기물. 무기양분. 알겠지? 오케이. 이런 관계입니다. 기억은 맞고요. 니은 콩에서 A는 핵산이나 단백질 합성에 활용되는 즉 질소 동화작용에 이용됩니다. 질소 동화작용에 이용되고요. 그 다음에 X와 콩의 상호작용에는 X는 피식자, 콩은 포식자다. 잠깐만요. 오랜만에 좀 웃어볼게요. 너무 오랫동안 안 웃었어요. 웃길 땐 웃어줘야 됩니다. 보기가 너무 웃겼어. 콩이 포식자랍니다. 목에 핏대 대고 웃어야지.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3번. 제가 지금 병환 중인 관계로 차분하게 지금 제가 아주 저의 스타일이 아닌 소근거리면서 지금 수업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받으실 수 있을 텐데 미칩니다. 제 지금 세포들은 지금 들끓고 있어요. 지금 나의 스타일대로 해라. 3번 별표. 3번 별표 중요해 이거. 자, 평형상태 안정된 생태계 미줄쫙. 3번도 평형상태 안정된 미줄쫙. 4번도 평형상태 안정된 미줄쫙. 5번도 거기 평형상태 안정된 평형상태 안정된 미줄쫙. 6번도 평형상태 안정된 미줄쫙. 미줄쫙. 자, 요거는요 어떻게 해서 이거 숫자를 찾느냐. 기준을 누구로 잡을까요? 얘 잡을까요?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들어온 것만큼 나가는 거니까 디귿만큼 나가죠. 근데 나간 게 2하고 114야. 2하고 114니까 116 들어오죠. 자, 그럼 디귿이 116이고요. 그러면 사체 배설물에서는 2 들어오고 4 들어오고 들어오고 100 들어왔어. 그게 116이야. 자, 나간 게 116이면 들어온 것도 116이 돼야 돼. 2 플러스 4 플러스 그렇죠. 여기 10이죠. 10 플러스 100이 돼야지. 그죠? 116이 되는 거야. 됐어요? 네. 들어온 만큼 나간다. 그럼 여기가 10이니까 나머지 구할 수 있죠. 얘가 1000이니까 1000에서 800, 100 빼고 여기가 100이 되죠. 그러니까 100이죠. 자, 100에서 70, 10, 여기 20이죠. 20이죠. 20에서 4가 나왔으니까 여기 16이죠. 됐어요? 네.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또는 이렇게. 1000 이꼬르 800 플러스 70 플러스 니은 플러스 114 이렇게 해도 돼요. 다시요. 1000 이꼬르 생산자가 호흡을 통해서 방출한 열에너지하고 1차 소비자, 그 다음에 2차 소비자 방출한 열에너지하고 분해자를 통해서 방출된 열에너지. 이게 요거의 합이 1000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니은부터 구한 다음에 16, 4니까 20이 되고 여기 20 들어왔으니까 70, 20 그죠? 그러면 얼마 빠져나가는지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얼마든지 어디부터 출발하냐에 따라서 구할 수 있어요. 자,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000이니까 800, 100, 100이고, 그죠? 70에서 이게 얼마냐 따질 때 요거 해서 니은부터 찾아가지고 니은하고 요거 16이니까 요거 4하고 해가지고, 그쵸? 20이니까 요 20 하면 여기가 1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찾으시라고 그랬어요. 디귿, 기억. 디귿은 기억 플러스 니은이다. 맞죠? 자, 숫자 116이니까 더하시면 됩니다. 기억은 100이고요. 1000에서 800, 100, 100이 나가야 1000이 되니까 100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16이죠. 니은은 16. 니은은 또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이거가 1000이 된다 해서 니은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또는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되고요. 제가 처음에 했던 방법으로. 자, 니은은 당연한 소리고요. 디귿,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1차 소비자의 2배다. 자,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얼마죠?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요?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 여기가 16, 뭐 4, 그러니까 20이죠, 여기. 20 들어왔죠, 20. 20만큼 이용한 거죠. 그죠? 그럼 얘는요, 100이죠, 100. 됐어요? 그럼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요, 1차 소비자가 100이 있었는데 그 중에 20만큼 이용했으니까 20%예요, 20%. 20%.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요, 생산자가 1000이 있어서 1000. 1000분의 100 곱하기 100이니까 10%죠. 됐죠? 네. 따라서 2차 소비자 에너지는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의 2배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은 평형상태 안정된 및 쫄짝 쳤고요. X와 Y는 각각 물질과 에너지 중 하나다 라고 했습니다. 에너지는 사라지는 거니까요. 요거죠, 요거. X가 에너지가 되겠네요. X가 에너지가 되겠어요. 요거는 생태계 내로 들어오는 비대에너지가 되겠고요. 그 토론만큼 얘하고 얘. 됐죠? 다시요. 들어온 거는 얘 플러스 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기억은 니은 플러스 디귿. 그렇죠? 들어온 거에다가 니은 플러스 디귿. 기억은 니은 플러스 디귿 플러스 여기 리을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리을이 되니까 리을 뺐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기억 맞고요. 니은 안정된 생태계 유지를 위한 X의 근원은 당연히 비대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 비대에너지. 태양이 위대합니다. 우리 생태계가 유지도 시켜주는 이 태양 대단히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제목부터 느꼈어. 이 위대한 태양의 후예 대박 날 거라고 생각했지. 제목이 중요해. 태양을 넣으란 말이야. Y의 이동 경로를 따라 에너지는 순환한다. Y는 물질입니다. Y는 물질 순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X가 에너지예요. 5번 들어갑니다. 삼림 생태계, 해양 생태계 각각 땡그라미 치시고. 자, 이것도 지워서 여러분들 생각해 주세요. 삼림과 해양. 됐죠? 딱 두 개가 나오면 이거는 삼림이고 이거는 해양이구나. 됐습니까? 초원이나 해양 생태계보다 보세요. 생산자 에너지가 1차 소비자로 적게 이동한다. 이거 특징이야. 꼭 기억해. 생산자 나무인데 나무에서 1차 소비자로 가는 게 굉장히 조금 이동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생산자는 빠르게 분열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으로 생체량은 그러면 이제 에너지량 요것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요 글씨도 없다고 생각해요. 요 글씨도 없고 딱딱딱 주고 뭔지 찾는 거. 얘가 이제 삼림의 에너지량. 삼림의 에너지량이니까 에너지량 둘 중에 에너지량이 얘가 삼림이다. 얘가 삼림. 잘 안 보이나요? 삼림. 그다음 얘는 해양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치. 제가 아까 개념에서 설명했죠? 네. 생체량이 적어요. 해양 생태계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가벼워. 생체량이 적어. 1차 소비자보다. 근데도 안정된 생태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치. 빠르게 분열해. 분열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런 특징들을 제가 개념에 설명했고 그것이 이제 문제로 나왔으니까 손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생산자의 대부분이 나무인 생태계는
그쵸? A는 삼림 생태계로서 요런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로 간 에너지량이 굉장히 적다 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해양보다도 더 적은 에너지가 이동했네. 이 나무 이용할 거 뭐 있어? 우리나 나무 잘라가지고 그냥 목재를 이용해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만들지만 생물 입장에서는 나무 목재를 뭐 이렇게 갉아먹는 그런 생물들 별로 없잖아. 1차 소비자들. 그죠? 예. 기억은 맞군요.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요. A, B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을 보면 당연히 얘가 여기서 이용한 효율은 적고 얘가 1차 소비자야. 이만큼 중에 이만큼을 이용했다는 얘기고 얘는 이만큼 중에 이만큼 이용했다는 얘기니까 얘가 에너지 효율이 더 크죠. B가 더 큽니다. B. 니은 틀렸고 이거 삼림 생태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과 생체량 모두 감소한다. 삼림 생태계는 얘고요. 에너지량 감소하고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생체량도 감소합니다. 되셨죠? 네. 앞으로 연습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이런 것도 지우시고 이거 지우시고 그리고 찾아내는 연습. 아예 개념으로 해버려요. 이걸 머릿속에 그냥 개념화시켜서 꼼꼼하게 기억해버리세요. 만점을 위해서는요. 정말로 교재를 완전히 탈탈탈 털어서 이 교재에서 모르는 내용이 없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야지 만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평형 상태에 안정된 어떤 하천 생태계입니다. 역시 밑줄 치셔야 되고요. X와 Y는 모두 아니죠. 얘가 생산자인 식물성 플랑크톤이고요. 얘는 동물성 플랑크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어요. X는 생산자이지만 Y는 소비자가 됩니다. Y는 소비자. 니은 대형 육식 어류가 사라지면 사라지기 전보다 최종 소비자의 종수가 증가한다. 사라지기 전에 얘가 있을 때는요. 얘가 최종 소비자였어요. 딱 한 종이야. 한 종이. 어딨어? 여기 뒤에 있나? 자, 그런데 얘가 사라지면 얘가 최종 소비자가 되고요. 얘도 최종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두 종이 되는 거야. 됐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니은. 그 다음에 디귿 소형 육식 어류의 개체수 변화는 소형 육식 어류. 소형 육식 어류의 개체수 변화는 잡식성 어류의 개체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얘가 많아졌다고 쳐볼까요? 얘가 많아지면 얘가 줄어들겠죠. 일단 단순하게 봐보세요. 그럼 얘가 줄어드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가 적어지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겠죠.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물론 얘하고 또 얘 다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얘 개체수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 자, 이렇게 해서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까지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2강 남았네요. 자, 이번 강의 마지막 엔딩 곡으로 여러분들 또 한 곡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Seize the Day 님께서 신청하신 이하의 1, 2, 3 1, 2, 3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3살의 가정주부예요. 제게는 고1 딸이 있어요. 딸아이는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전교회장에 수석 졸업, 화려한 수상 실적, 중딩 차석 입학. 그 다음 수석했던 아이가 이후로 손을 놓았습니다. 공부에 손을 놓았습니다. 공부에 손을 놓은 원인을 아이는 엄마가 화내서라네요. 제가 예민한 사춘기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고민만 하다가 공부하기 싫은 핑계라고 공부하라고 다그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아이와 저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말도 안 하고 산 지가 3년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러시지 마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정말 공부를 하게끔 하려고 온갖 안 해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강압책, 회유책, 보상, 기다림, 상담 등등등. 그래도 방법은 있겠죠. 엄마인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공부를 할까 싶어 공무원 시험을 하기로 마음먹고 시작했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공부를 한 것들이라 이해가 힘들었어요. 공무원 학원 생물인강 이해가 되지 않아 유튜브로 관련 강의를 찾다 기용쌤을 알게 되었고요. EBS 개념 강의, 수능 특강, 지난 강의 몇 개를 완강했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은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시험 날까지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아이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너무 훌륭하시고
감동적입니다. 지금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가족과 소통을 안 하려는 아이를 생각하며 신청곡을 적어봅니다. 제주도 많고 착한 딸이 가장 잘 불렀던 노래 이하이의 1, 2, 3 신청합니다. 글쎄 제가 이 어머니의 그 마음을 100% 뭐 아니 10분의 1, 100분의 1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자식을 위한 정말 헌신적인 삶이 이 짧은 글에서 제가 느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또 실망시키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과정 맞잖아요. 힘드시더라도 여러분들 글쎄요, 주변에서 그런 것들 신경 쓰면서 꼭 공부해야겠다는 부담을 느끼시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알게 모르게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뭐 꼭 좋아야만 한다 이런 부담은 떨쳐버리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세요. 물론 뭐 최선만 다해서는 안 되고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뭐 돌고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게 되면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부모님도 여러분들 때문에 흐뭇해하시고, 알겠죠? 그래서 공부 때문에 힘들지만 조금은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부모님과 함께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 기대가 되는, 저의 수업을 듣는 저희 제자들은 그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머니 힘내시고요, 그리고 여러 학생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전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